전 세계적으로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플랜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스마트 화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거주민들 사이에서 공기, 정화와 웰빙을 위한 실내 정원 가꾸기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난도 소리꾼 앵커 이진아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카페나 사무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서 푸른 식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이제 식물은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는데요. 오늘 특집에서는 전 세계를 강타한 플랜테리어 현상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플랜테리어의 과학적 효과부터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플랜테리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랜테리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실내 장식을 의미하는 인테리어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플랜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원예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내 화분 판매량이 매년 평균 23%씩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30세대와 4050세대에서 플랜테리어 열풍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며 개인적인 정원 공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실내 식물 키우기는 새로운 힐링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 문화와 연결된 식물 키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키우기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웰빙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한 배경에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자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에 식물을 배치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도 12%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무공간에 식물을 도입하고 있으며 개인 가정에서도 플랜테리어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식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플랜테리어계의 최고 인기 스타는 단연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커다랗게 갈라진 독특한 잎 모양으로 인해 구멍치즈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스테라의 인기 비결은 강한 생명력과 관리의 용이함에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에서 키우면 되고 물주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증샷용으로 각광받으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무나무, 아레카야자, 떡갈고무나무 등이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 전문 식물들을 알아보면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호수라는 식물이 초미세먼지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제곱미터 크기의 밀폐된 공간에서 산호수 한 화분이 4시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70%까지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투키와 산세베리아 같은 다육식물도 공기 정화 능력이 우수합니다. 이들 식물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를 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침실용 식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이들 식물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특성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AI가 관리하는 스마트 화분 알아보겠습니다. 플랜테리어 열풍과 함께 식물 관리 기술도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것이 바로 스마트 화분 기술입니다. 스마트 화분은 토양의 수분과 영양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식물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인 그린핑거에서 개발한 스마트 화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식물 종류별 최적의 성장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합니다. 온도, 습도, 광량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식물의 생존율을 95% 이상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와 LED 조명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토양 없이 영양분이 포함된 물로 식물을 키우는 수경 재배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는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뿌리 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LED 조명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광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다양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최적화된 파장의 LED 조명은 전력 소비는 줄이면서도 성장 속도는 2배 이상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 메커니즘에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지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르말데히드, 벤젠, 자일렌 같은 유해 물질도 함께 흡수하여 무해한 물질로 분해합니다. NASA의 연구에 따르면 9제곱미터 공간에 식물 2개에서 3개를 배치하면 실내 공기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새집중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 식물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한다고 합니다. 식물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대학교의 연구팀은 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물을 직접 만지고 관리하는 행위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녹색 계열의 식물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재택근무가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보자를 위한 기본관리 원칙에 대해 국립수목원의 김정혜 박사는 초보자들이 식물을 키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에게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실내 식물은 과습보다는 약간의 건조함을 선호합니다. 물주기는 토양 표면이 마른 후 2-3일 뒤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식물의 위치 선정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사광선은 피하되 밝은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절별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른 식물 관리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식물의 성장기이므로 물과 영양분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성장이 둔화되므로 물주기 간격을 늘리고 비료 공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낮아지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담은 접시를 화분 근처에 두어 습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는 플랜테리어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실내 화분 시장 규모가 2020년 1,500억 원에서 2024년 2,800억 원으로 87% 성장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화분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물 구매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으로 플랜테리어 열풍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 구독 서비스는 매월 정기적으로 새로운 식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 카페나 식물 체험관 같은 체험형 매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물 관리 대행 서비스도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물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플랜테리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원예 강국답게 실내 원예 기술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암스테르담의 많은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나 창가를 활용한 소규모 실내 농장을 운영하여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린 오피스 개념이 확산되어 사무실 전체를 식물로 꾸미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원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스타트업들이 AI와 IoT를 활용한 자동화된 식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식물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수직 농장 기술을 가정용으로 축소한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채소와 허브를 재배할 수 있어 도시 거주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팀은 병실에 식물을 배치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평균 20% 빨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통증 지수도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을 잎을 통해 증산작용으로 배출하여 자연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식물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펜바키아나 필로덴드론 같은 인기 있는 관엽식물들은 잎과 줄기에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개화식물보다는 관엽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플랜테리어 시장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플랜테리어 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5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 웰빙 문화 확산, 그리고 도시화 진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의 식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플랜테리어는 더욱 첨단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한 식물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보자들도 마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실내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품종의 식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식물은 적은 빛과 물로도 잘 자라며 공기 정화 능력도 기존 식물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개인 가정의 변화 사례에 따라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미정 씨 37세는 3년 전부터 본격적인 플랜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몬스테라 한 화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집안에 50여 개의 식물이 있어요. 공기가 맑아진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식물을 돌보며 책임감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거실, 침실, 주방까지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식물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는 허브류를 키워 요리에 직접 활용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도입 사례를 알아보면 IT 기업인 네이버는 2022년부터 사무실 곳곳에 대규모 플랜테리어를 도입했습니다. 총 3천여 개의 식물을 배치하여 도시 속 숲 같은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25% 향상되었고 병가 사용률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신사옥 곳곳에 식물을 배치하고 직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조언과 실용 팁에 알아보면 공간별 추천 식물으로는 거실에는 큰 잎을 가진 몬스테라나 고무나무 같은 식물이 적합합니다. 이들 식물은 넓은 공간에서 시각적 포인트 역할을 하며 공기 정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침실에는 밤에 산소를 배출하는 산세베리아나 스투키가 좋습니다. 이들 식물은 야간에도 광합성을 계속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는 습도를 좋아하는 틸란드시아나 양치류가 적합합니다. 이들은 높은 습도 환경에서 잘 자라며 곰팡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방에는 바질, 로즈마리, 민트 같은 허브류를 키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를 위한 관리 달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월별로 해야 할 식물관리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에는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이므로 물주기를 줄이고 따뜻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5월 봄철에는 새순이 나오는 시기이므로 분갈이를 하고 영양분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6-8월 여름철에는 물을 자주 주되 뿌리가 썩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11월 가을철에는 겨울 준비를 위해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2월에는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과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랜테리어는 단순한 인테리어 트렌드를 넘어 현대인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스트레스 완화, 습도 조절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초보자도 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식물 관리 방법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들어온 작은 식물 한 그루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자연과의 교감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플랜테리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난 도소리꾼이 들려들린 플랜테리어 혁명 집안의 작은 숲을 진행한 병난 도소리꾼 이진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